네. 남았어? 이따가 나 줘. 부족해? 네. 이거 좀 뒤로 넘겨주세요. 오늘 물의 자동이온화라는 개념에 들어갈 건데요. 물의 자동이온화는 여러분들이 이전 시험 범위에서 배웠던 가역 반응에 대한 어느 정도 기억은 필요해요. 그거 말고 또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 들어오는 것은 없고, 우리 물의 자동이온화 부분에 일단 파란 색깔 1번 네모에 브론스테드 롤이 산염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의 자동이온화와 같은 본격적인 개념은 오늘 설명해드리지만 다음 시간에도 설명해드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되, 우리 오늘 브론스테드 롤이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산과 염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랑 고1 때 이미 배웠는데요. 어떤 애를 산이라고 해? 산, 키워드가 하나 있지. 뭐야? 산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공통점 뭐 있어? 신맛. 원소 기호 뭐 있어? 수소. 수소야 그냥? 수소 플러스 양이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산과 염기의 정의를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운 산의 정의를 조금 더 자세히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의 정의는 물에 녹았을 때 H+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 이 전후는 몰라도 H+는 분명히 기억나시죠? 염기는 그럼 어떻게 알고 있냐면, 물에 녹았을 때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산과 염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과 염기를 이 정의에 따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HCl이 물에 녹으면 H+랑 Cl-로 이온화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H2SO4라는 물질이 물에 녹으면 두 개의 H+랑 SO4 2-로 이온화된 다음에, 얘도 물에 녹았을 때 H+ 내놓고 얘도 물에 녹았을 때 H+ 내놓으니까 얘네들은 산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었죠. 염기 대표적인 예시로 NaOH라는 애가 있대. 얘 물에 녹으면 Na+랑 OH- 이온화되는 거 알고 있죠? 예를 들어 CaOH2라는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Ca2+랑 두 개의 OH-로 이온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쨌든 물에 녹았을 때 OH-, OH-를 내놓으니까 다르게 생겨도 우리는 얘네들을 똑같이 염기다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인데요. 두 단계의 확장이 있습니다. 일단 산은요, 이번 단원에서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요. 우리 물에 어떤 용질을 물에 녹이면 걔를 수용액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HCl과 H2SO4와 같은 산은 물에 녹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반응식의 H2O를 반영해서 써줍니다. HCl을 물에 녹이면요, 얘는 H+랑 Cl-로 이온화되는데, 그때 H+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H2O에 붙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산 수용액을 반응식으로 표현할 땐 HCl이 H+와 Cl-로 나눠진다는 반응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 HCl이 녹은 용매인 물까지 반응식에 표현해서 HCl이 H2에 녹으면 음이온인 Cl-와 양이온인 H+가 이온화되는데, 그 H+는 H2O와 달라붙어서 H3O+라는 이온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화학에서 H+랑 H3O+는 거의 같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번 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이드로늄 이온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해서 일단 이걸 첫 번째 인지하셔야 되는데, 산이 물에 녹으면 음이온은 이렇게 표현해주지만 H+는 물이랑 붙여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 종류 하나 더 가지고 올 건데, 아세트산이라는 산도 1학년 때 많이 배웠죠. 얘도 물에 녹으면 CH3COO-랑 H+로 이온화되는 애였잖아. 그럼 우리 반응식에다가 이제 물을 포함해서 써주면 CH3COO-랑 H3O+와 같은 형태로
이온들이 존재하겠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어쨌든 HCl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를 내놔서 H3O 플러스가 됐고 CH3COOH도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를 내놔서 H3O 플러스가 생성됐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모두 다 산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염기는 원래 썼던 대로 저런 방식으로 써줍니다. 이걸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산염기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교과서 밑줄 치고 설명드릴게요. 148페이지. 일단 읽을게요. 1887년 스웨덴의 과학자 밑줄 아레니우스는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로 정의하였다. 까지 밑줄.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산과 염기라고 정의를 할 건데 이게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라는 거야.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물에 녹았을 때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반응식을 하나 표현할 건데 이온결합 물질 말고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녹았을 때 반응식을 꼭 물을 포함해서 써주거든요. NH3가 물에 녹았대.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생기냐면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라는 두 가지 이온으로 이온화가 됐대. 아까와 같은 방식이죠. 이 애는 얘가 물에 녹았더니 수용액에 누가 있어? OH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NH3 수용액은 염기성이야 아니야? 염기성이 맞죠? OH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트릭이 있는데 NH3가 물에 녹았더니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됐어? 그럼 NH3는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에 따르면 염기가 맞아 아니야?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에 따르면 물에 녹았을 때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을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거든요. NH3가 물에 녹았을 때 그 수용액 안에 OH 마이너스가 있는 건 맞아요. 얘는 염기성 수용액은 맞습니다. 근데 아레니우스 염기에 따르면 얘가 염기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OH 마이너스를 내놨다는 건 얘가 원래 O랑 H를 둘 다 갖고 있었어야만 가능한 일이잖아. 근데 얘가 물에 녹았을 때 OH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건 H2O가 변한 형태지 NH3가 변한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럼 NH3,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NH3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정의할 수 없어. 근데 이 수용액은 OH-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염기성 수용액이 맞고 NH3는 염기가 맞단 말이야. 그럼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한계도 있고요.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는 무조건 물에 녹았을 때 상황을 가정하는데 우린 대부분 물에 녹여서 실험을 하긴 하지만 물에 녹이지 않고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결론은 뭐냐면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는 매우 편리한 정의긴 하지만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염기 정의의 확장이 필요했고 산염기 정의는 누가 확장했냐 밑에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1923년 덴마크의 과학자 브랜스테드와 영국의 과학자 로리는 H+, 우리 앞으로 얘를 수소이온 또는 양성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H+의 이동으로 산과 염기를 정의하여 아레니우스 정의가 수용액에서만 적용되는 한계를 해결했다. 즉 밑줄 다른 물질에게 H+를 내놓는 물질을 산 다른 물질로부터 H+를 받아들이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했대요. 그래서 우리 산과 염기의 정의를 화학원에서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미 알고 있는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고요. 두 번째 브론세드 로리 산염기 정의입니다. 아레니우스는 정의가 좀 길어요. 전제 조건 자체가 물에 녹았을 때고 H+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죠. 얘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H+가 아니라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했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칠판에서 살펴봤듯이 HCl이나 아세트산 같은 애들은 물에 녹았을 때 H+를 내놓고 얘네들은 물에 녹았을 때 OH-를 내놓으니까 산염기 정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물에 녹여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NH3 수용액의 염기성을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의의 확장이 필요했고요. 이번 정의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브론세드 로리는요, 산을 H+를 옆에 있는 애한테 주는 애라고 정의했고요. 브론세드 로리는 염기를 H+를 받아주는 물질로서 정의를 했어요. 이 정의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브론세드 로리는 산을 H+ 주게, 염기를 H+ 받게라고 정의했어. 그럼 정의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 실제 반응식을 통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 HCl이랑 H2O가 만났대. 그랬더니 Cl-랑 H3O+가 됐대. 얘네들이 만났을 때 H+가 이동한 거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어딜로 H+가 이동을 해야지 Cl-랑 H3O+가 생성될 수 있어. HCl에서 H2O로 H+가 이동을 해주면 얘 H+ 버렸으니까 Cl- 되고 얘 H+ 받았으니까 H3O+ 되는 거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이 반응식에서 HCl은 누군가한테 H+를 주고 있는 H+ 주게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H2O는 누군가로부터 H+를 받고 있는 H+ 받게다라고 정의할 수 있네요. 그럼 이 반응식에서 HCl은 브론세드 로리 정의에 따른 산이다. H2O는 브론세드 로리 정의에 따른 염기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지. 몇 번 연습을 해볼게요. 아세트산이랑 물이 만났더니 아세트산 이온이랑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성됐대. 여기도 H+의 이동이 있었다는 걸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H+가 어디서 어딜로 이동했어? 아세트산에서 물로 H+가 이동하면 얜 H+ 버렸으니까 CH3CO-. 얜 H+ 얻었으니까 H3O+가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정의에 따르면 얘는 H+를 주고 있으니까 브론세드 로리 산이라고 정의하셔야 되고 얘는 H+를 받고 있으니까 브론세드 로리 염기다라고 정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우리 암모니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30초 드릴 테니까 H+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NH3랑 H2O가 만났더니 암모늄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되고 있어. H+ 이동이 있지. 어디서 어디로 H+가 이동하고 있어. H2에서 NH3로 H+가 이동해줘야지 H+ 받아서 NH4+ 되는 거, H+ 버려서 OH- 되는 거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반응식에서 H2O는 H+를 누구한테 주고 있고 NH3는 H+를 누구한테 받고 있으니까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 아까 아레니우스는 얘가 염기라는 거 설명했어? 못했어? 못했어. 근데 브론세드 로리 산염기 정의에 따르면 할 수 있는 거죠. 정의가 확장됐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반응식 하나만 짚어보고 브론세드 로리 산염기 정의는 마무리할 건데, 이런 반응식이 있대. 염산이랑 암모니아가 만났더니 염화이온이랑 암모늄 이온이 생성되고 있대요. 여기서도 누가 이동하고 있는 거야? H+라는 양성자가 이동하고 있네. 어디서 어디로? HCl에서 NH3로 H+가 이동해서 얘는 Cl-가 되고 얘는 NH4+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만 오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얘는 H+ 주고 있으니까 산, 얘는 H+ 받고 있으니까 염기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했고 이거에 대한 문제를 2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한테 다음 시간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H2O에 대해서 볼 건데, H2O는요 어떤 때는 H+를 받고 있어. 염기로 작용하고 있어. 어떤 때 또 H+를 받고 있어. 염기로서 반응에 참여해요. 근데 어떨 때는 H+를 옆에 있는 애한테 주고 있어. 누구로도 반응에 참여해. 산으로도 반응에 참여하죠. 이처럼 항상 산이거나 항상 염기인 물질도 있지만 어쩔 땐 산으로 작용했다가 어쩔 땐 염기로 작용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런 물질을 우리 앞으로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줍니다. 물은요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반응식을 하나 표현을 해볼 건데 물이 다른 애들이랑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물이랑 반응했다고 해볼게. H2O랑 H2O가 같이 있어. 근데 H2O는 양쪽성 물질이야. 누구한테 H 플러스를 줄 수도 있고 누구한테 H 플러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만났을 때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H 플러스를 주려는 물과 H 플러스를 받으려는 물이 만났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여길로 H 플러스가 이동할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길로 H 플러스가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누가 생성되냐면 H 플러스 받은 물은 H3O 플러스가 되고 H 플러스 준 물은 OH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야. 이런 반응이 물의 안에 물컵에 물 분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개 있다고 해봐. 그 중에 한 쌍 정도는 H 플러스를 주고 받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조작을 가하지 않아도 H 플러스의 이동에 의해서 물이었던 애들이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 반응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물을 가만히 냅뒀는데 지네가 알아서 이온화했다 해서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해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양쪽성 물질인 물의 특징에 의해 발생하는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이건 내가 여기 표현했다시피 가역 반응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우리 오늘 산염기 정의 정리했어요.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는 이미 배웠던 건데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을 아레니우스는 산과 염기라고 정의했는데 몇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브론세드 로리 산염기 정의에 따라서 H 플러스 주계가 산, H 플러스 받계가 염기라고 정의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반응식에서 누가 H 플러스를 주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됐기 때문에 반응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수능 특강은 뒷장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뽑아드린 문제에는 없고요.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우리 두 문제 금방 풀고 오늘 시간 남아도 수업 마무리합니다. 어려운 문제 안 푼다니까 이번 학기가 남은 학기가 기대되지 않니? 기대 안 돼. 어려운 문제 진짜 안 풀 것 같아. 어려운 문제 많더라 수능 특강에. 옛날엔 이렇게 없었는데. 자, 세 가지 화학 반응식 한번 분석해 볼게요. NaOH가 지금 AQS 물에 녹은 상태로 있어요. 그랬더니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생성됐네. NaOH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맞아 아니야? 맞지? 물에 녹았으니까 OH 마이너스 내놓고 있죠. 해서 기억 NaOH는 가해서 아레니우스 염기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맞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밑에는 브론세드 로리 산염기 정의가 등장하기 때문에 H 플러스의 이동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HCO3-랑 OH-가 만났더니 CO3-2-랑 H2O가 됐대. H 플러스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HCO3-에서 OH-로 H 플러스가 이동했을 때 이와 같은 생성물들이 생성될 수 있죠. 해서 얘가 H 플러스 주계고 얘가 H 플러스 받계예요. 그럼 HCO3-는 옆에 있는 애한테 H 플러스를 주고 있으니까 브론세드 로리 산이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자, 디귿 반응 봅니다. HCO3-랑 HCl이 만났는데 H2CO3랑 Cl-가 되고 있네. 여기서도 H 플러스가 이동하고 있어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HCl에서 HCO3-로 H 플러스가 이동해줘야지 H2CO3랑 Cl-가 생성될 수 있죠. 이 반응에선 HCl이 H 플러스 주계인 반면에 HCO3-는 H 플러스 받계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물질이지만 HCO3는 받고 있기 때문에 브론세드 로리 염기가 맞아서 기니디 모두 맞는 5번이에요. 그럼 HCO3-도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 정도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1번 문제 풀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처음에 짚었던 내용을 볼 건데 HCl이나 NH3와 같은 공유결합 물질이 물에 녹았을 때는 반응식에서 물을 생략하지 않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HCl 공유결합 물질인데 수용액이라고 했으니까 물에 녹았네? 그럼 반응물에 H2O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랬더니 이 안에 누가 있냐면 Cl-랑 H3O 플러스라는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반응물과 생성물이고요. 반응물 NH3랑 수용액이니까 물이라고 알려준 거야. NH3랑 H2O 반응물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수용액 안에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라는 애들이 존재한대. 생성물 알려준 거기 때문에 반응식 이와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HCl 한번 볼게요. HCl이랑 H2O 만났는데 염화이온이랑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읽거든? 얘네들이 되고 있다는 건 여기서 여길로 H 플러스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HCl은 산이고 H2O는 염기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오늘 개념 이해하신 거고, NH3랑 H2O가 만났는데 암모늄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생성됐다는 것은 H2에서 NH3로 H 플러스가 이동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반응에서 H2O는 산, NH3는 염기로서 반응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브론세드 로리 산염기 정이죠. 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니은딕은 먼저 볼게요. HCl은 가에서 H 플러스를 주고 있는 브론세드 로리 산이 맞아요. NH3는 두 번째에서 H 플러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브론세드 롤이 염기가 맞아요.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 확인할 건데 HCl은 물에 녹았을 때 어쨌든 H 플러스를 내놓고 있잖아. 아레니우스 산이 맞아요. NH3는 물에 녹았을 때 수용화간에 OH-가 있긴 하지만 이건 NH3가 내놓은 건 아니죠. 그래서 NH3가 아레니우스 염기냐고 문제가 나왔으면 걔는 틀린 폭이다 라고 꼭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브론세드 로리 산염기 정의 확장이 메인이고요. 그래서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식을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남은 시간 질문 있으면 하시면 돼요.